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집단 살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매우 충격적인데요. 윤석열이 대란으로 최소 10,000명 이상 사망자를 발생케 했다는 내용인데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내용으로 고발했는데요. 이게 네, 고발이 성립하느냐 아니냐라는 것부터 제가 우선 지금 네네. 집단 살해죄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는 내용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2월 6일 날 윤석열이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한 이후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빅5 이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요한 수술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중요 수술을 못 받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구체적 보고서가 민주당 김윤 의원,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입니다. 이제 이분이 보고서를 냈는데 작년 6개월 동안 3,000명 이상이 초과 사망했다. 그럼 지금까지는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도 의사 선생님이죠. 안철수 의원도 올해 2월 달까지 작년부터 1년 동안 최소 1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전문가의 그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집단 살인죄로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아무런 근거 없이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정원한다고 발표해서 대규모 이탈을 초래했고 이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10,000명 이상에 달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인데요. 일단 안철수 네네. 의원 그리고 김윤 의원의 김윤 의원, 보고서가 네. 근거다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단 살해죄라는 이게 형법상의 범죄가 있긴 합니까? 일단 형법에는 이제 그냥 살인죄, 형법 250조에 그냥 살인죄 제목만 있고, 그런데 이제 살인을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뭐 징역, 뭐 5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이제 다수인 경우에는 형량이 사형까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형법 250조 살인죄가 적용되고,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제노사이드 협약이 있습니다. 제노사이드가 집단 학살을 말하는 거죠. 집단 살해. 그래서 집단 살해 방지 협약이라는 국제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런 권력이 집단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을 살인하거나 또는 고문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국제형사사법재판소가 처벌하도록 국제법 규정도 있다. 그래서 법률 근거는 그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법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의 집단 살해죄를 적용할 경우에 네. 요것도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일단은 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넣었고,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내란 특검이 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법 2조에 보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하여 고발된 사건을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또 기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내란 특검에 고발을 했고 내란 특검이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계엄 포고령 맞습니다. 위반이다. 네, 네네. 의료인 복귀 명령도 위헌이다. 헌법 맞습니다. 위반이다. 맞습니다. 위헌이라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위헌이다. 그러면 예. 이것도 실제로 윤석열이 고발돼서 조사받고 그리고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던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근거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작용하겠네요. 예, 제가 고발장에도 그거를 중요하게 적시를 했는데요. 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이 수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씨를 파면 결정하면서 그 파면 결정문에 이 의료 대란을 자세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제가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이걸 판단해 달라고 제가 의료계를 대표해서 의견서를 또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감사하게 그 개헌 포고령에 의료인들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라는 그것은, 윤석열의 헌법 위반 파면 사유다 하는 것을 명백히 판시를 해주셨고, 그것이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고발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이 의료인이 48시간 내에 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고 이제 네,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네, 위헌이라고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맞습니다. 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처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단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전에 보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실제 복귀하지 않으면 너희들 바로 총살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네. 죽여버린다라는 것이 막 체포조도 있었고, 뭐 또 주요 정치인들 또 체포해서 어떻게 살해한다 이런 노상원의 수첩 등도 나온 걸 보면 윤석열 씨가 이 의료 대란 일으킨 이 의료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정오심을 갖고 있었느냐, 그걸 잘 알 수 있고,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온 그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작년 그 3월 말경에 안가에 오래해서 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뭐 엄청나게 마시고 이놈들 의료 대란 일으킨 놈들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4월 초에 그 총선이 있는데 그러면서 폭발하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 이제 이걸 보면 이 윤석열의 이 의료 농단 때문에 발생된 의료 대란이 비상계엄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사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지금 이 고발장을 갖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 이렇게 보십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일단 그거 낸 것이고, 법률에 따라서 내란특검법에 그런 관련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내란특검도 시간이 부족하시겠지만 반드시 이거는 국민들 최소 만 수천 명이 살해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또 지금까지도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하면서 국민 누구 한 명이 다친 사람도 없다. 이게 무슨 내란이냐, 계몽령이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만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것이 지금 보고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자는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형법 조문은 그냥 살인죄 돼 있지만 집단 학살죄로 처벌을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정말로 의료계의 대규모 이탈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 정말로 10,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억울하게 사망했다는 네,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윤석열을 살인죄로 네, 고발했다. 그리고 유엔 협약에 의해서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 네, 집단 네,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국민들에게 시원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이것이 반드시 수사가 되어서 네, 윤석열의 책임이라는 것을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내란특검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윤 대통령은 연 2,000명씩 증원해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27년이 걸린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당시 2배인 1,000명까지 늘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걸 예로 들며 필수 의료가 붕괴된 데는 의사 수 감소도 원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용 성형 같은 또 이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완화, 보상체계 강화 같은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만큼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한 가운데 정부는 중등증, 경증 환자의 분산 배치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와중에 어제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방문해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 생일이라고 뭐 미역국 넣는 소고기 사고 조기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진짜 참담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마약을 근절하겠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 그렇게 가야 되고. 근데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겠죠. 하지만 이게 오라. 이건 그때는 짧은 기간이었겠지만 2,000명을 늘려서 지방의료 활성화시키고 정상화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굉장히 먼 미래죠. 먼 미래인데 정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왔는데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긍정 23, 부정이 66입니다. 근데 이제 연령별 세부 지표를 보면 20대, 30대, 40대는 지금 10%대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 지지율을 끌고 가는 게 이제 70대 이상이 50%를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23%라도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의료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병원에 계속 가시고 자기 생활에 맞닿으니까 옆에서 뭐 누구 친구가 뭐 정말로 뺑뺑이를 고생을 했다 뭐 진짜로 큰일을 당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이제 70대 이상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추석 연휴 때 뭐 진짜 응급실 대란이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추석 밥상이란 얘기가 또 있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지지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윤 대통령의 그 정권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인식과 지금 행동 이런 거 보세요. 김건희 여사 뭐 생일을 맞이해서 미역국 그리고 거기 그 소고기를 사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저는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국민들과 시각차 또는 야권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나는 지금 현재는 A과 B 안 중에서 A 안으로 선택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해주니까 참 답답하네 라는 수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인식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가 생각한 것이 항상 옳고 바르고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확정 편향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하고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이 정상적인 국정행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생각의 차이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70대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유명 인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총선 때 결국 200석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을 그 200석을 야권이 만들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그 악 영향은 지금 다 보고 있다. 200석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예상됐던 문제점을 다 국민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책임이 되고 있다. 그럼 뭐냐? 200석을 만들지 못했던 국민들이 당연히 그런 결과를 지금 직접 어떤 형태로든 맡고 있다. 그러면 지금 대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책은 없다. 지금은 해법이 없다. 200석이 아니기 때문에 해법이 없다. 이것도 엄연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정말로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운명처럼 우리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는 것밖에 없다. 주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공감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일이라는 게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윤석열의 집단살인죄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이병철 변호사님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